예, 안녕하십니까. 서순복입니다. 오늘은 프로아키스의 디지털 신호 처리, 그, 제4장 Z 변환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Z 변환도 전에 오펜하이머의 그 신호화 시스템에서도 좀 다루긴 다뤘는데, 이제 중복되는 내용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이제 이번 영상에서는 제가 좀 새롭게 좀 이해를 했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Z 변환의 어떤 성질이라든지, 그 다음에 Z 변환 쌍이라든지, 이제 이런 부분들은 사실 어떤 표로도 많이 나와 있고, 매트랩이나 이런 걸로 우리가 쉽게 계산을 할 수 있고, 또 차분 방정식에 대한 개념도 마찬가지 그 같습니다. 그런 거는 이제 우리가 교과서를 통해서 충분히 이제 알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은 그런 좀 노멀한 부분은 빼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신호화 시스템 공부를 하면서 이제 그때 좀 놓쳤던 부분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번에 이제 공부하면서 좀 새롭게 좀 이해를 했던 그런 부분을 중심으로 좀 그 같이 공부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Z 변환이라고 하면 아무래도 이제 이게 샘플링 된 데이터죠, 이제. 된 이제 그 데이터를 우리가 이제 처리할 때 이제 주로 쓴다. 이제 그런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게 Z 변환을 왜 쓰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산 불리의 변환, 우리가 이산 불리의 변환만 가지고도 충분히 어떤 이제 신호에 대한 이제 위상 정보와 그 다음에 이제 이덕 정보를 알 수가 있죠, 이제 어떤 신호에 대해서. 그러면 이걸로 가지고 우리가 이제 보대 플러스를 사실 이제 그릴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어떤 이제 특정 신호의 어떤 스펙트럼을 분석한다든지 뭐 이런 걸로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제어를 한다고 했을 때도 이제 신호와 위상의 이덕 정보만 있으면은 사실 보대 플러스를 그리고 그 보대 플러스로부터 어떤 제어의 어떤 PID 개인을 우리가 어느 정도는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할 수 있는데, 굳이 그러면 이제 Z 변환을 또 써야 되는 이유가 있냐, 이제 그거죠, 이제. 그래서 우리가 풀이의 변환으로 이제 접근할 때 이제 여기 두 가지 이제 단점이 있기 때문에 Z 변환을 이제 써야 된다 하는 거죠. 첫째 이제 실제 우리 이제 이 유에는 이제 스테파죠, 스테파. 스텝 뭐 명령 뭐 이제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같이 풀이의 변환이 이제 수렴하지 않아서 이산 풀이의 변환이 존재하지 않는 많은 유용한 신호가 있던 스텝 명령 같은 경우는 이제 풀이의 변환은 존재는 하지 않지만은 우리가 실제로 이제 또 이제 제어 명령이나 이런 데 사실 이제 쓰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걸 우리가 불의의 변환을 확장해서 써야 되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둘째는 이제 초기 조건이 변하는 입력으로 인한 시스템의 가동답 같은 여러 가지 해석적인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 이산 풀이의 변환 방식은 좀 부적절하다, 뭔가 좀 부족하다, 이런 거죠, 이제. 그래서 우리가 이산 연속 시간 풀이의 변환도 마찬가지고, 연속 시간 풀이의 변환을 우리가 이제 확정한 게 라플라스 변환이고, 여기 보면은 라플라스 변환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산 시간 풀이의 변환을 우리가 확정한 게 이제 Z 변환이다. 그래서 어떤 연속 시간 풀이의 변환은 이제 스펙트럼 분석, 신호의 어떤 이제 주파수의 어떤 주파수의 이제 주파수에 해당하는 어떤 연속 스펙트럼이라든지 보데플라 위상 정보를 구할 때는 유용하지만은 이걸 우리가 이제 시스템적으로 확장을 하려 그러면 라플라스 변환이나 Z 변환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산 풀이의 연속 시간 풀이의 변환은 라플라스 변환으로 확장을 해가지고 이제 시스템 제어에 쓰이고,
그 다음에 이산시간 불이의 변화는 그 Z 변환을 통해서 우리가 시스템 해석에 적용을 해야 된다. 이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뭐 얘기가 되고 있지만 우리가 이제 그 CTFS, CTFT, 뭐 DTFS, DTFT 그러니까 이제 FS는 불이의 급수, 그 다음에 FT는 이제 불이의 변환이죠. 이제 그러니까 급수는 이제 주기 신호, 이제 여기에 불이의 급수죠. 불이의 급수는 주기 신호, 주기 신호고, 그 다음에 잘 알겠지만 이제 얘를 우리가 이제 저 주파수로 하게 되면은 얘도 이제 급수 형태로 나오죠. 이제. 그러니까 불이의 급수겠죠. 그러니까 주기 신호를 연속 신호든 이산 신호든 주기 신호를 불이의 급수로 바꾸면은 그 불이의 급수에 대한 정보는 이제 그냥 급수 형태로 이제 그 디스크리트하게 이제 이렇게 나오는데, 근데 이제 비주기 신호는 어떻게 할 거냐? 그 비주기 신호 이제를 이제 우리가 해석을 하려고 그러면은 이제 불이의 변환을 해야 된다. 근데 이제 얘를 우리가 그 주기를 그러니까 주기 신호를 이제 그 불이의 변환은 주기를 무한대로 이제 늘리면은 한 주기만 이제 나기 때문에 그게 이제 비주기 신호로 했을 텐데, 근데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급수 형태로 이제 쭉 계속 나와 있으면 되는데 얘가 이제 이 주기가 무한대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그 주기는 주파수분의 1의 이제 역수니까 역수를 취하다 보니까 그게 이제 무한대로 가다 보니까 이제 주파수 스펙트럼이 연속으로 되더라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그 디스크리트 신호로 와도 우리가 이제 이산 불의 변환을 하더라도 얘는 결국에는 이제 연속으로 되더라. 이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얘를 우리가 저기 그 이제 디지털 신호를 처리하려 그러면은 이제 또 DFT라는 걸 또 해야 되는데 그거는 이제 5장에서 이제 얘기할 거고, 그 오늘 이제 하려고 이제 하는 거는 왜 이제 Z 변환이 필요하냐. 그 불의의 이제 그 이산 이제 불의의 변환이나 뭐 이제 그 이런 걸로 충분히 이제 보드 플랫도 그리고 스펙트럼도 다 그릴 수 있는데 굳이 Z 변환이 필요하냐 이제 하는 거죠. 이제 그거는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이제 이산 시간 풀이의 변환으로는 이제 한계가 있는 걸 라플라스 변환으로 우리가 시스템 해석이 가능했듯이 그 이산 시간 풀이의 변환도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그 신호의 어떤 해석은 가능하지만은 우리가 시스템 영역으로 이제 하려 그러면은 그거에 대한 확장이 필요하다. 이제 이런 이제 개념이죠. 그러니까 이제 라플라스 변환하고 그러니까 연속 시간의 어떤 그 풀이의 이제 변환이 라플라스 이제 변환으로 확장된 것처럼 이산 시간 풀이의 변환도 Z 변환으로 이제 확장이 돼야 된다 하는 이제 그런 개념이죠. 그래서 아까 이제 이 그 설명을 했고 이제 이게 이제 요거는 급수 개념이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산 시간 풀이의 변환과 이제 연속 시간 풀이의 변환에 대해서 우리가 좀 그 이제 구분을 좀 해봐야 되죠. 그러니까 연속 시간 풀이의 변환과 이산 시간 풀이의 변환의 차이는 뭐냐? 그 연속 시간 이제 풀이의 변환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주파수 스펙트럼이 이제 이렇게 이제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플러스 무한대로 이렇게 이제 하나가 이제 저 존재를 한다는 거죠. 근데 얘를 우리가 이제 샘플링을 하다 보면은 이게 이제 이 샘플링 이게 이제 저기 이제 주기가 이제 존재를 하겠죠, 이제. 그러니까 이제 연속 시간 이제 그 풀이의 변환 같은 경우는 이 샘플링 주기가 거의 제로에 가깝다 보니까 이제 주파수가 무한대 영역으로 확장돼요. 그러니까 이게 연속 시간 같은 경우는 요 주기가 거의 t는 제로에 가깝다 보니까 요 우리 주파수 영역은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이제 무한대로 이제 돼가지고 스펙트럼이 하나밖에 안 나오는 거고,
근데 이제 이 이산시간 풀이의 변화로 오다 보니까 샘플링 타임이 어떤 이제 값으로 정해진다는 거죠, 이제. 값으로 이렇게 정해지다 보니까 이제 그 주파수 스펙트럼이 이제 주기적이고 그 주기적으로 이제 이 반복이 되더라 하는 게 이제 그 가장 이제 큰 특징이죠. 그러면은 그 이제 연속 시간 이제 그 풀이의 변환 같은 경우는 이제 이게 폭소수 평면에서 이제 j 오메가를 해가지고 이제 그 플러스 무한대로 해가지고 마이너스 무한대로 이렇게 이제 표현이 가능한데 이제 그 이산시간 풀이의 변환으로 이제 오다 보니까 이게 이제 그 마이너스 파이에서 이제 플러스 파이로 이렇게 이제 이게 이제 이런 똑같은 게 같은 게 이렇게 반복이 되더라. 이걸 표현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하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우리가 이제 원어로 이제 뱅글뱅글 이제 돌리면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 복소수 평면에서 이제 그 플러스 파이에서 마이너스 파이까지 이렇게 이제 뱅글뱅글 이제 돌리는 그런 이제 그 변환이 이제 필요했던 거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 우리가 이제 이제 좀 더 확장을 해야 되는. 그러니까 이제 지금 그 여기서만 이제 노니까 요 이제 그 주파수 축에서만 노니까 뭔가 이제 우리가 시스템을 좀 더 확장해서 해석하는 데는 부족함이 있더라는 거죠. 이제. 그래서 여기서 뭔가 이제 이렇게 이제 좀 이제 나올 필요가 있겠다. 라프란스 변환도 이렇게 뭔가 이제 좀 확장해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하다 보니까 이제 연속 시간에서는 라플라스 변환이 나온 거고, 그 다음에 Z 변환에서는 이제 이런 원 형태로 나온 거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시스템에서도 이제 이게 그 수렴 영역이 있고 발산 영역이 있듯이, 그래서 이제 라플라스 변환을 하면은 이제 요 이제 좌측에 이제 극점이 오면은 이제 이건 이제 수렴하는 안정한 시스템이고, Z 변환에서는 이제 요 1 1이 이제 어떤 그 이제 이산 시간 불의 변환의 주파수 축이고 이 안으로 이제 들어가 있으면은 이게 안정한 능력이 되더라 이제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여기서 5장에서 이제 다뤄야 될 게 그 이제 주파수도 이제 샘플링 한다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Z 변환에서 이리 보면은 사실은 그 이제 우리가 그 어떤 데이터를 샘플링함으로 해가지고 주파수 스펙트럼이 마이너스 파이에서 플러스 파이로 이제 이게 주기적으로 이제 반복이 되더라. 그러니까 마이너스 2파이 그러니까 파이로 이제 이렇게 2파이만큼 이동하는 거는 결국은 똑같은 신호의 반복이더라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은 Z 변환을 우리가 이제 그 시간 영역에서 데이터를 일단 샘플링 해가지고 이제 우리가 계산이 편하게 하려고 그러니까 이제 시간 영역에서 이게 이제 우리가 주파수 영역으로 온 이유가 뭐냐면은 시간 영역에서는 우리가 미적분을 해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이게 계산이 어렵다. 그래서 라플라스가 이제 가만 생각하다 보니까 주파수 영역으로 와서 계산해 보니까 이게 이제 그냥 4층 영산으로 다 그냥 이게 이제 되더라는 거죠. 이제 이게 그래서 이제 여기서 간단하게 이제 계산해가지고 계산이 쉽다. 그래서 이제 역변환을 하면은 이제 우리가 그 이제 아주 어려운 그 이제 그 미분 방정식도 쉽게 이제 풀 수 있더라 하는 거죠. 이제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시간 영역 주파수 영역으로 오는 걸 우리가 이제 그 이게 해석적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주파수 영역에서 이제 해석한 걸 이제 시간 영역 가져온 걸 우리가 이 합성, 합성이라고 전에 이제 오펜하임의 이제 신호화 시스템 할 때도 이제 여러 번 얘기를 했는데 이제 그런 거죠. 뭔가 우리가 어떤 신호에 대해 가지고 이게 어떤 시스템의 이제 아웃풋이든지 그 다음에 어떤 신호의 이제 신호 자체든지 걔를 주파수 영역으로 이제 와가지고 우리가 이제 뭐 필터를 꾸민다든지 하더라도 이제 거기서 이제 그 주파수 영역에서 이제 더하기 빼기 나누기 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시간 영역으로 이제 역변환을 하면은 이제 그 계산이 훨씬 쉬워지더라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중요한 거는 어렵게 해가지고 우리가 왜 라플라스 변환하고 제트 변환하느냐. 결국에는 이제 이 주파수를 이제 해석적으로 주파수를 이제 우리가 분석하기 위해서죠. 분석해야 되는데 지금은 이제 디지털 시대라는 요 디지털 시대. 그 디지털 시대인데 이제 제트 변환을 해가지고 막상 이제 주파수 영역으로 이제 이렇게 그 이제 우리가 시간 영역의 어떤 데이터들을 샘플링 잘 해가지고 제트 변환을 해가지고 주파수 영역으로 딱 가져왔는데 보니까 얘도 이제 결국에는 이제 이파이 주기적으로 이제 반복이 될 뿐이지 결국엔 연속적이더라. 그래서 얘도 이제 그 우리가 완전한 디지털을 하려 그러면은 그러니까 이제 DFT에서 FFT로 우리가 가려 그러면은 주파수도 샘플링이 필요하다. 이제 넣은 게 이제 우리가 이제 디지털 신호 처리를 하기 위한 어떤 최종 목적인데 이제 그 전에 우리가 Z 변환을 좀 이제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Z 변환이라고 해서 이제 어떤 그 디지털 신호 처리를 할 수 있는 준비가 완벽히 된 건 아니죠. 이제. 아닌데 이제 오늘 하려고 하는 거는 이제 이 Z 변환이 라플라스 변환과 뭐가 다르냐 하는 걸 좀 이제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걸 우리가 이제 Z 변환의 그 이제 을 우리가 조금 더 이해를 함으로써 나중에 이제 그 DFT나 FPT로 이제 가기 위한 그 이제 기본 개념이 되기 때문에 이제 Z 변환을 좀 정확하게 이해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이제 저도 신화 시스템 하면서도 어느 정도 좀 이제 그 라플라스 변환이 뭐고 Z 변환이 뭐고 이제 좀 어느 정도 이해를 했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프라키스의 그 이제 이 디지털 이제 신호 처리를 이제 공부를 하다 보니까 뭔가 내가 조금 2% 부족하게 이해를 하고 있었다 하는 좀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좀 공부를 하면서 이제 전에 했던 이제 오펜하임의 좀 이제 공부했던 내용도 좀 뒤적거리면서 조금 그 생각을 조금 더 예, 해본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어찌 보면 이게 좀 핵심인데 우리가 이제 이 라플라스 변환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그 이게 우리가 이제 이게 연속 시간 불리의 변환이죠. 그러니까 연속 시간 풀이의 변화는 우리가 이제 그 오일러 방정식의 그 지수를 이제 얘를 이제 이 주파수를 이제 가변 이제 주파수를 가변하는 거고 그다음에 확장도 이제 이게 이제 이 지수에서의 이제 그 확장. 그러니까 이제 이 그러니까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볼 때는 뭔가 이 델타 펑션을 이렇게 딱 이렇게 가했을 때 그러니까 이제 요 델타 평선 하나에서 이제 어떤 이제 그 시스템에 이제 이렇게 거동을 하게 되면 여기서 이제 뭐 이런 주파수 나올 거고 이제 요런 주파수 나올 거고 그다음에 이런 감쇄 성분도 이렇게 나올 거고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그 해석을 하는 게 이제 이 라플라스 변환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제 그 이제 이산 불이의 변환 그다음에 이제 제트 변환 Z 이제 변환 같은 경우 차이가 뭐냐면은 라플라스 변환은 이 지수에서 그러니까 이게 이제 내가 시스템을 해석하기 위해서 뭔가 이제 이 델타 펑션 하나 딱 가했단 말이죠 이제 그러면 이제
거기서 나타나는 이제 그 어떤 거동에 대해 가지고 요 한 이제 그거에 집중해 가지고 이렇게 이제 분석을 이제 하고 이제 해석을 하는 게 이제 이제 라플라스 변환이라고 이제 좀 이해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산시간 풀이의 변환 같은 경우는 그 물론 요 주파수도 바꾸지만은 요 전체를 한 덩어리로 본다는 거죠. 전체를 이제 한 덩어리로. 그래서 이제 주파수를 바꿔가지고 요 전체를 한 덩어리로 이제 본다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확장을 하려 그러면은 이제 얘를 한 덩어리로 보기 때문에 얘를 한 덩어리로 보기 때문에 이제 얘가 확장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풀이의 변화를 통해서 이제 어떤 주파수 이제 영역 해석은 이제 요 플러스 1, 요 1에 이제 해당하는 요 원에 이제 어떤 정보들이 있는데, 얘를 확장하려고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이제 극좌표 형식으로 빌리자면 이제 극점이 여기 있을 건지 여기 있을 건지 아니면 여기 있을 건지,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이 각도 정보와 뭐 이렇게 있다 그러면 이제 요 R 정보와 이제 각도 정보가 이제 필요하겠다. 그러니까 이 이제 어떤 각도 정보는 그러니까 복소수 평면에서 보면은 이제 요게 이제 보면은 이제 내가 이제 이게 여기는 이제 저주파, 여기는 이제 이 고주파. 그럼 뭐 각도 정보와 크기를 알면은 이제 이 극점의 위치를 우리가 이제 표현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형식으로 이제 저기 이제 극점 표현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복수수 평면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이런 어떤 이제 불의의 변환이라 뭐 Z 변환의 어떤 이제 극점의 정보를 우리가 이제 표현하는 어떤 어찌 보면 이제 좀 그냥 이제 말 그대로 이제 표현하는 이제 장소가 이제 복소수 평면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보면 여기 이제 그림에 나와 있는데, 그러니까 이 이제 이 이상 풀이의 변화는 이제 주파수가 변할 때마다 이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델타 펑션이 이제 여러 개 이렇게 이제 요런 것처럼 우리가 피아노를 이제, 그러니까 라플라스 변화는 피아노를 한번 땅 쳤을 때 거기 그 울림이 이제 한 번 쳤을 때 그 울림이 이제 어떤지를 이렇게 보는 게 이제 라플라스 변환이라고 이제 좀 생각이 되고, 이거는 제 나름대로 해석입니다. 이게 뭐 교과서에 있는 내용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산시간 풀이의 변화는 이제 피아노를 여러 번 칠 때, 띵, 도, 레, 미, 파, 솔, 라, 시, 도, 요렇게 이제 칠 때, 그때 이제 이제 음이 점점 올라가는 그런 걸 이제 좀 표현하는데 적절하지 않나. 좀 이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우리가 이제 FFT를 이제 분석하다 보면은, FFT를 우리가 이제 분석하다 보면 이게 매트랩에 보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어떤 신호를 이제 FFT 해가지고 이제 매트랩으로 분석을 하다 보면은 이게 이제 복수수 이제 값이 우리가 이제 복수는 이제 A 플러스 이제 J, B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복수수 형태로 나죠. 그러면 우리가 얘를 가지고 이제 이제 절대값 구하고 이제 뭐 위상 뭐 구해가지고 이제 우리가 보데 플랫을 이제 그리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이제 이제 복소수가 나오려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얘를 한 무더기로 해가지고 땅 때리면은 이제 이제 여기서 보면 이제 여기 이제 사인파이도 있고 이제 사인도 있고 코사인도 있으니까 이 오일러 이제 방정식 해가지고, 그러면 어떤 신호에 대해 가지고 이제
이제 사인에 대해서는 이제 요 저기 그 복소수, 그러니까 이제 복소수 값이 나올 거고, 코사인에 대해서는 이제 그 이제 실수 값이 나오겠죠. 그러면 얘를 우리가 이제 저기 그 이제 그 절대값을 구하면은 요 크기와 그다음에 각도 정보가 나오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요 정보를 이용해 가지고 이제 보드 플러스를 우리가 이제 그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 영상에 전에 이제 그 FPT라는 이제 영상으로 해가지고 이제 이 매트랩에서 나오는 이제 이런 그 매트랩이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그 복소수 정보가 나오고, 얘를 우리가 이제 절대값이나 그다음 이상 정보를 구하면은 보드 플러스를 이렇게 그릴 수 있습니다라고 이제 한번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지금 사장에 이제 맨 뒤쪽에 그 이제 어펜딕스에도 이제 요 내용을 잠시 좀 이 그 설명을 해놨으니까 뭐 필요하신 분은 참조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우리가 이제 그 항상 Z 변환을 할 때는 라플라스 변환과 좀 비교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연속 시간 풀이의 변화는 요 이제 그 요 J 오메가 요 축에서 이제 신호가 이제 어떤 주파수 성분을 가지고 있냐에 관심이 있는 거죠. 관심이 있는데, 근데 라플라스 변화는 얘를 이제 확정을 한 거죠. 확정. 그러니까 이제 그 복소수에다가 이제 실수분을 이제 더해 가지고 이제 요 주파수 성분에다가 이제 실수 부분을 이렇게 이제 더해 가지고 이제 확장을 함으로써 이제 우리가 시스템 해석이 가능해졌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연속 시간 풀이의 변환과 라플라스 변환을 이제 좀 비교해 놓은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 우리가 이제 그 이산 신호에 대해 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연속 시간 풀이의 변환을 이제 확정한 게 라플라스 변환이고, 이산 시간 풀이의 변환을 확정한 게 이제 제트 변환이다. 이제 이렇게 우리가 이제 보시면 될 것 같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이제 제트 변환에서 라플라스 변환으로 올 때 이제 그 요거는 이제 주기 마이너스 파이에서 플러스 파이의 이제 반복이다 보니까 요런 이제 원 형태로 우리가 이제 그 극점과 영점을 이제 표현을 이제 할 수 있게끔 됐다. 근데 이제 계속 강조하지만은 그 Z 변환을 했다 하더라도 이제 주파수 영역이 어떤 이제 그 디지털 신호로 바뀐 건 아니다. 그건 오장에서 할 거다. 이제 그런 내용이고. 그러니까 이제 어떤 우리가 그 Z 변환을 이제 그러니까 이산 시간 풀이의 변환을 얘기할 때 너는 이제 그 오일러 방정식의 요 이제 E J 오메가 요걸 한 덩어리로 해가지고 이제 톡톡톡 이렇게 이제 이 던지는 게 한 덩어리로 던지는 게 이제 이산시간 풀이 변환이고, 이제 거기서 우리가 이제 그 극작표 형식을 빌어가지고 이제 그 R을 이제 추가해가지고 이제 극점의 위치를 그 이제 J 오메가가 있는 이제 1인 원에서 이제 벗어나서 이제 다른 영역으로 이제 가는 게 그 이제 Z 변환이다. 근데 이제 주파수는 여전히 아날로그이다. 이걸 우리가 이제 좀 오늘 기억하고 있으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이제 여기 보면 이제 뭐 Z 변환에 대한 이제 이런 이론적인 어떤 식이 나와 있고, 그래서 아까 이제 설명한 것처럼 이제 이제 연속 시간 풀이의 변화는 이제 요 이제 축 중심이고, 이제 라플라스 변화를 확정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Z 변환도 이제 이제 요 축에서 이 이산시간 풀이의 변환에서 이제 확장한 게 이제 그 Z 변환인데, 여전히 이제 주파수는 여전히 이제 그 아날로그 연속 이제 스펙트럼으로 나타난다. 이렇게 우리가 좀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이제
잘 아시겠지만은 Z 변화를 우리가 쓰려고 그러면 라플라스 라운드 마찬가지로 이제 그 ROC 그 수렴 영역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극점 뭐 위치를 따져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조건에 따른 수렴 영역이 있는지를 우리가 확인하고 이제 그 해야 된다는 내용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Z 변화는 이제 주요한 성질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 요 매트랩으로 이렇게 이제 또, 그러니까 이런 이제 그 어떤 뭐 Z 변환을 할 때 이제 매트랩으로 우리가 다 이제 이 할 수 있는 거죠. 이 어떤 컨볼루션 개념도 이제 다 이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이제 그 기본적인 원리를 우리가 좀 잘 이해를 하면은 하고, 계산을 사실 우리가 계산기 두드리듯이 매트랩으로 이용하면은 이런 어려운 문제들도 이제 이렇게 쉽게 풀 수가 있다. 그래서 이게 좀 이제 그 프로하키스 책은 원래 매트랩으로 되어 있는데 그 중간중간에 이제 예제를 돌리다 보면 이제 옥타브로 조금 이제 안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안 되는 부분은 이제 좀 인터넷을 좀 뒤져가지고 이제 이 함수가 약간 좀 다른 부분도 있는데 그런 건 좀 이제 찾아가지고 이제 최대한 하려고 하는데 조금씩 이제 그 100% 이제 그 예제가 다 구현이 되는 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제 계속 공부를 하면서 이제 매트랩하고 이제 악토브의 이제 그 좀 차이를 좀 찾아가지고 좀 반영을 하려고는 계속 좀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역변환도 우리가 표를 이용하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역변환도 결국은 이제 요 뭐 매트랩으로 다 이제 구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우리가 이제 그런 원리를 잘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원리가 잘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은 이제 그 매트랩 아니면 이제 매트랩 없으신 분들은 악토브로 이제 이렇게 돌리면서 이제 그 예제를 계속 이제 이렇게 풀다 보면은 이제 좀 이해가 되는 부분이 좀 있으리라고 예,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뭐 악토브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 3D로도 우리가 이렇게 이제 좀 그 우리가 어떤 극점의 위치 변화를 우리가 좀 그 이제 비주얼하게 우리가 좀 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저기 그 이리 그리는 거는 이제 그 악토브로 이제 그 그러니까 이제 좀 다 요거는 제가 악토브 코드로 다 이제 그 실행되는 걸 해놨기 때문에 매트릭 없으신 분들은 이제 악토브 요걸로 하셔도 이런 우리가 그래프를 그릴 수 있기 때문에 좀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그 이제 이론적인 내용들은 어차피 뭐 이제 그 책 보고 이제 공부를 하시면 되고, 그 중요한 거는 이제 지금 여기서 이제 계속 강조하는 거는 이제 이 매트랩으로 이제 구현을 해가지고 사실은 이제 우리가 이론적으로 이제 그 공부한 걸 이제 그 이제 뭐 어떤 시스템의 어떤 뭐 전달 함수가 나오면은 이제 그걸 계산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자원 방식으로 풀고 해를 구하고 해야 되는데, 이제 여기서 얘기하는 건 이제 그런 기본적인 원리를 알고 어려운 계산을 이제 매트랩으로 하면 된다는 거죠, 이제.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어렵게 이제 손으로 풀 게 아니고 이제 예제를 이제 몇 개 이제 풀어보고 그다음에 걔를 매트랩으로 이제 나 악토브로 구현을 하려고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하면 되는지를 이제 이 책에서는 이제 그 예제들을 통해서 이제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걸 이제 활용을 하는 게 훨씬 좀 효율적이지 않을까 이제 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은 이제 그 전에 이제 FPT 관련해가지고 한번 뭐 좀 그 설명을 드린 적도 있는데, 이제 결국에는 우리가 이제 이산시간 풀이의 변환으로 이제 할 수 있는 거는 이제 우리가 그 여기서 하는 얘기도 이제 그 이득과 위상 정보를 우리가 알 수 있다. 위상 정보를 이제 우리가 저기 알 수 있다. 그러니까 얘를 이제 우리가 확정을 하면은 이제 시스템 해석에 우리가 이제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이제
나중에 이제 5장에서 이제 뭐 DFT를 한 다음에 FFT로 넘어가겠지만은 이제 FFT의 개념이 이제 이런 거죠. 아까 이제 제가 이걸 한 덩어리로 이제 그 덩어리란 표현이 좀 뭐 어떤지 모르겠지만 한 덩어리로 보고 얘를 한 덩어리로 보고 이제 예를 들어 가지고 뭐 1헤르츠 한 덩어리 그래 가지고 이제 이게 어찌 보면 이제 뭐 약간 뭐 디지털 개념일 수도 있겠죠 이제 그래 이제 이 우리가 이제 그 어떤 해석하는 신호에 돼 가지고 이제 이게다 컨볼루션 하면은 요 결과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주파수를 올리면서 또 이제 컨볼루션 하면은 또 요게 나오고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어떤 그 신호 해석 보면 이제 우리가 요렇게 할 때 뭐 어떤 내적을 구한다. 그러니까 이제 내가 예를 들어 1헤르츠다 그러면은 1헤르츠하고 가까운 이제 어떤 내적 관계, 그러니까 신호가 내적 관계라는 거는 이제 그 신호가 얼마나 가까운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를 이제 나타내거죠. 그러면은 그 가까운 정도에 따라서 이제 요 실수 부분과 이제 흡수 부분이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 오일러 방정식에 보면은 이제 사인은 이제 요 저기 흡수로 나타나고 그 다음에 이제 코사인 성분은 이제 그 이제 실수 부분 나타나는 거죠. 이게 이제 그 메트릭 결과죠. 이제 메트릭 결과. 결과. 이제 결과가 이렇게 나타나죠. 그러면 얘를 우리가 이제 그 이제 저기 그 이제 절대치 이제 ABS 함수 해가지고 절대치 구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우리가 베이즈 또 함수 써가지고 위상 구하면은 보데플랫이 쫙 이렇게 이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아니 왜 그러면 이제 요 이제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사실은 이제 뭐 매트랩에서 이제 이런 그림으로 설명을 안 하고 그냥 결과가 이제 그 A 플러스 JB 해가지고 복수수 나오니까 아니 이제 처음 보는 사람은 이게 왜 나왔지라고 이제 그냥 이해를 못 하죠. 그러니까 선배들이 그냥 이제 복수수로 나와 그리고 이제 함수 그냥 이제 ABS하고 베이즈 함수 써가지고 그냥 이제 저기 이덕정보 그리고 위상정보 그리면 보대플라 그려져. 이제 그러면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 뭐 네트랩 이제 기준에 쓰는 소스 코드 있겠죠. 이제 그거 가지고 이제 쭉쭉쭉 이렇게 이제 그릴 건데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이런 어떤 이제 제트 변화 그러니까 이제 이산시간 풀이의 변환에서 이제 오일러 방정식이 하나의 어떤 그 덩어리로서 우리가 이제 디스크리트하게 이제 정의가 됐고 거기서 이제 1헤르츠 덩어리, 2헤르츠 덩어리, 그다음에 10헤르츠 덩어리, 100헤르츠 덩어리, 뭐 1kHz 덩어리,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쭉쭉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저기 해석하려는 신호에다가 이제 내적을 쫙 이렇게 이제 어찌 보면 이제 컨볼루션 개념일 수도 있겠죠 이제. 그 내적을 쭉 하니까 이제 결과가 이제 이제 복소수로 나오더라. 그래서 얘를 이제 그 절대지구하고 이제 베이지구 하면은 보데플랫이 쫙 그려지더라. 하는 건데 이제 이 복수수가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뭐 저기 절대치 구하고 베이지어 구해가지고 보대플랫 그리는 거는 우리가 이제 기존에 선배들이 쓰던 소스 코드가 있기 때문에 쓰면 되는데 이제 그 이전에 이제 그 이제 좀 어려운 부분은 이제 우리가 이 코딩을 할 때 이제 그 어떤 그 이제 이산 데이터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제 그 거기서 그러면 그 데이터 어떤 개수에 맞춰 가지고 이제 내가 이제 그 이 구하려는 데이터의 어떤 샘플링 레이트를 구하고 그다음에 이제 뭐 이런 게 상당히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이제 그럴 때 이제 이런 어떤 이제 제트 변환이나 그다음에 이제 이 오일러 이제 방정식의 어떤 그 덩어리 개념으로 이제 신호에다가 어떤 내적을 구하는 형태로 하면은 이제 그 복소수가 나오는데 그 덩어리 개념이 이제 요런 개념이다. 오일러 방정식에서 얘기하는 요런 개념이다라는 걸 우리가 머릿속에 이렇게 그려놓으면은 제가 볼 때 상당히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덩어리를 요 오일러 방정식 덩어리를 이제 예를 들어 가지고 이제 내 데이터가 100개인데 100개인데 그냥 이제 나는 그냥 뭐 좀 덤덤 그냥 뭐 이제 5개당 하나씩 할래. 뭐 그러면 이제 뭐 1헤르츠, 5헤르츠 뭐 이렇게 이제 내가 이제 나눠 가지고 이렇게 그려도 될 거고 아니야 나는 그냥 저기
100개 다 할래 하면 이제 1부터 그냥 이제 100개까지 이제 다 이렇게 해도 되겠죠, 이제. 이제 그런 걸 이제 결정할 때 우리가 이제 그 이산시간 풀이의 변환에서 하는 얘기가 이제 이런 어떤 그 J2의 이제 J 오메가의 한 덩어리 개념이다. 덩어리 개념이다. 그 다음에 Z 변화는 이 덩어리를 확정하기 위해서 이제 앞에 이제 R을 곱해가지고 이제 극좌표 형식으로 나타냈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좀 그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Z 변환을 이제 이해를 할 때는 일단은 이제 우리가 완전한 디지털 계산을 하려고 그러면 주파수도 이제 그 샘플링이 돼가지고 이산 데이터를 해야 되는데 이제 그게 이제 TFT고 그 다음에 그 TFT는 계산량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제 그 계산량을 아주 이제 줄인 어떤 알고리즘이 이제 패스트 푸리어 트랜스폼이라 그래가지고 FPT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DFT에서 FPT로 가려 그러면은 일단 Z 변환에서 이제 그 하는 개념을 우리가 알면은 우리가 이제 신호 해석을 할 때 이제 매트랩에서 이제 그 어떤 결과가 왜 복소수로 나오는지를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걸 우리가 이해를 하면은 이제 그 어떤 이제 내가 어떤 신호 해석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이제 샘플링을 이제 어느 정도 하면은 이제 좀 유의미한 정보가 나오겠다는 것도 우리가 감을 잡을 수 있고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조금 이제 좀 정리를 하면은 그리고 오늘 이제 좀 제가 하고 싶었던 얘기는 이제 요 4페이지에서 이제 좀 그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일단 이제 연속 시간은 그 이제 우리가 오일러 방정식에서 이제 그 주파수 부분, 그 지수 부분만 이제 바꾸고 그 다음에 라플라스 변화를 확정할 때도 지수 부분만 확정을 한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산시간 풀이의 변화는 이제 이 E의 J 오메가 이 오일러 방정식을 하나의 덩어리로 봤다는 거죠. 1Hz 덩어리, 2Hz 덩어리,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위에 연속 시간 풀이의 변화는 이제 주파수도 이제 막 그 아주 이제 연속적으로 바꿀 수 있겠죠. 이제. 근데 이제 그 이산시간 풀이의 변화는 주파수가 하나 고정되면 이제 전체로 하나 딱 세팅이 되고 이에 난 1Hz에 이제 그 그냥 2의 J 오메가야. 나는 2Hz에 2의 J 오메가야. 이제 그런 식으로 하나의 이제 그 J2의 J 오메가 오일러 이 방정식을 이제 하나의 어떤 이제 그 개체 덩치로 하나 딱 고정시켜 놓고 그 다음에 거기서 이제 확장을 해가는 게 이제 그 앞에 이제 R을 곱한 어떤 극좌표 형식으로 이제 표현한 게 이제 Z 변환이다. 그런데 이제 Z 변환도 여전히 주파수 영역으로 변환하면은 얘도 이제 여전히 이제 그 아날로그 연속 신호 주파수 스펙트럼이 나온다. 물론 이제 그 2파의 주기로 반복은 되지만은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개념을 먼저 알고 그 다음에 이제 5장에서 이제 그 DFT 그러니까 주파수 영역도 우리가 샘플링을 하면은 시간 영역 샘플링 됐고 주파수 영역 샘플링 됐으니까 우리가 이제 디지털로 이제 디지털 필터 설계도 하고 FPT 하고 이제 이렇게 할 수 있다. 그래서 오늘 하고 싶은 얘기는 이제 그 요 4페이지에 좀 집약이 되어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 우리가 이제 그 본격적인 FPT를 이제 이해를 하고 디지털 필터 설계를 하기 위해서 이제 Z 변환을 조금 더 깊이 있게 이해하자 하는 취지로 이제 제가 이해한 내용을 좀 설명을 좀 드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제가 이해한 게 이제 뭐 견해가 좀 다른 분도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또 제 나름대로 이해한 거기 때문에 이게 뭐 정답이다 이런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좀 저도 공부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